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는 걸리는 질환이고요. 55세 이상에서는 14%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겉으로 봤을 때 상처나 이상이 없는데 환자 본인은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주로 구강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매운 것, 신 것 이런 것을 잘 드시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구강뿐만 아니라 목 안쪽이나 아니면 가슴, 등, 복부 쪽에도 타는 듯한 느낌 또는 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뜨겁고 매운 느낌뿐만 아니라 쇠의 맛을 느끼거나 아예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강에서는 혀나 입천장 또는 이 주변 그리고 입술 이런 쪽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것이죠. 이런 아린 통증은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발성은 다른 질환이 원인이 돼서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는 것이죠. 구강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 또는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 이상, 당뇨와 같은 또는 알러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발성이란 다른 질환과 관계없이 생긴 것인데 특별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바로 화로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로 보면 심장, 그리고 간장, 위장 이런 쪽에 화가 있을 때 생기는 증후군으로 보는 것이죠. 우선 심장부터 살펴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고 소심하신 분, 이런 분들이 심화가 잘 생기는 그런 유형입니다. 심화가 심하면 불면증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특히 입면장애가 심해지는데 잠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심화가 많은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많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이 많은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을 살펴보면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화인데 이것은 울화입니다. 울화란 울체된 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불합리한 이유로 혼이 났는데 그것을 상사한테 따질 수 없고 또 들이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울체된 화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화병이라는 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부 갈등에서 많이 생겨났었죠. 요즘에는 남녀를 떠나 어른들과의 관계 또는 본인보다 높은 어떤 사회적 관계, 상사라든지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억압된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노를 느끼는 그런 것도 어떤 억압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울체된 화는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기운이 위로 치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억압이 되었다가 표출이 되었다가 억압이 되었다가 표출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장에 화가 있는 경우죠. 위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식욕이 좋고 체력도 좋고 이렇지만은 열과 화는 또 조금 다릅니다. 화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의학적으로 위음허라고 해서 위음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위음허라는 것은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체중도 좀 감소하고 그리고 위장 점막도 얇아져 있는 그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소화장애가 발생합니다. 사실 위뿐만 아니라 간장과 심장에도 몸속에 음혈이 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혈이 부족해지면은 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저희는 마른 장작이라고 하는데요. 마른 장작에서 불이 더 잘 피어오르죠. 근데 이 화가 발생하면 다시 또 음혈을 또 고갈시키고 음혈이 고갈시켜지면은 다시 화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음혈이나 진액은 소화기에서는 소화액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강에서는 침을 의미하죠. 침이라는 것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어해줘서 혀가 이상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죠. 또한 침이 없어 입이 많이 건조해진다고 하면은 화열에 취약해져서 통증의 역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혈과 진액이 부족해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도 마르고 그 다음에 눈도 뻑뻑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동안 진행되면은 체중도 감소하게 되죠. 음혈이 부족해지면 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밤에 많이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 식은땀이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발만 뜨겁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화의 증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구강작용감 증후군은 스트레스로 인한 화열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몸의 음혈이 고갈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구강, 식도, 위장의 기능도 떨어지지 않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해지게 되면 음혈이 고갈되게 되는데 음혈이 고갈되면 쓸 수 있는 에너지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든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본인의 에너지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과로를 하게 되고 이렇다 보면은 이러한 화열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운동도 또한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이것이 과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 체력이 떨어지면 활동량을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활동량을 또 줄이시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육체 활동은 안 하는데 정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음혈도 점점 고갈되게 되고 그러면 화열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음혈이 고갈되면 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래되다 보면은 이 화도 생길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바로 음혈인데 음혈이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화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화도 당연히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생명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음혈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혈이 고갈돼서 장기가 많이 약해졌다면은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강에서는 구강에 침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잘 분비되지 않고 위에서는 위 점막이 좀 얇아져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화기 건조증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음혈이 고갈되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구강작용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면은 사실 이거는 뭐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검사상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 본인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굉장히 괴롭고 불면증에 빠진다든지 그런 부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증후군 중에 하나죠. 이 증후군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